트위터 측을 비교하자면 처음 상태는 6900Hz 이상만 재생했지만 DSP 설치 후에는 600Hz 이상의 모든 주파수를 재생을 합니다. Someday I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뱅앤올룹슨 옵션이 있는 차량의 카오디오의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인 청취각을 해결할 수 있는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스피커만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량에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설치하려면 성능이 괜찮은 DSP 프로세서를 통해 전혀 다른 풀 레인지 출력을 가지는 새로운 출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요. 풀 레인지 신호를 가지는 새로운 출력을 만들었다면 도어에 설치된 소닉 디자인 N772 스피커도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소닉 디자인 N772 스피커는 3.5인치 미드레인지로 순정 오디오에서 미드레인지로 출력하는 175에서 6900Hz를 재생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3.5인치가 아닌 BMW에 가장 많이 설치하는 4인치 스피커인 ES100K로 교체하게 된다면 ES100K의 F3 값은 110Hz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3.5인치 스피커인 소닉 디자인은 175Hz 이상의 저음만을 재생을 했다면 DSP 프로세서를 장착함으로써 풀 레인지 신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어에 4인치 스피커인 ES100K 스피커를 장착한다면 110에서 175Hz의 저음을 추가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의자 밑에 있는 서브우퍼에서 재생했던 110에서 170Hz의 저음을 도어 중앙에 있는 미드레인지에서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저음의 재생 위치가 좀 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이 대역의 저음을 서브우퍼에서 재생하면 우는 듯한 저음이 들리게 되는데 4인치 스피커에서 이 대역을 재생시키면 우는 듯한 저음이 사라지고 깔끔한 저음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차주분께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는 포칼 ES100K로 교체를 했는데, 만약 DSP를 장착하지 않는다면 교체할 필요가 전혀 없죠. DSP를 통해 미드레인지에 좀 더 낮은 저역대를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한 겁니다. 금액도 소닉 디자인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의자 밑에 있는 우퍼도 순정이 아니라 소닉 디자인 130R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스피커는 포트 타입의 인클로저가 없이 BMW 순정 서브우퍼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스피커가 아닙니다. 인클로저 없이는 낮은 저음을 재생도 못할 뿐더러 출력이 높지도 않기 때문인데 차주분께서도 저음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설치된 상태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브라켓이나 아대를 만들어 고정한 게 아니라 방진 매트로 그냥 붙여만 놨네요. 이런 상태로 스피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리 없겠죠. 우퍼는 입문용으로 BMW에 많이 설치하는 글라덴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글라덴 우퍼를 좋아하진 않지만 금액도 그리 비싸지 않고 DSP 프로세서를 통해 제어를 해주면 꽤 그럴듯한 저음을 들려줍니다. BMW X5 뱅앤올룹슨 차량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프론트 측이 풀 멀티로 총 6채널 인풋이 필요합니다. 업7의 경우 인풋이 4채널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되고 6채널 인풋과 8채널 출력이 가능한 86 DSP를 트렁크 위치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 차량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작업인 DSP 세팅 작업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순정 스피커의 성능에 맞게 분리된 각 채널의 주파수를 한 개로 합하여 풀 레인지 신호를 가지는 채널을 만들어 줘야겠죠. DSP 프로세서의 서밍 기능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데이터처럼 20Hz에서 20kHz 특성을 가지는 전혀 다른 풀 레인지 채널을 만들어 줍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풀 레인지 신호를 새로 장착한 스피커의 스펙에 맞게 다시 주파수를 나누어 줍니다. 순정 상태와는 전혀 다른 커팅 주파수 값을 가지게 되죠. 트위터 측을 비교하자면 처음 상태는 6900Hz 이상만 재생했지만 DSP 설치 후에는 600Hz 이상의 모든 주파수를 재생을 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600Hz 이상의 주파수가 청취각이 맞아지게 되는 거죠. 도어 중앙에 있는 미드레인지 측을 비교하자면 처음 상태는 175Hz에서 6900Hz까지 재생을 했지만 DSP 프로세서를 통해 600Hz 이상의 주파수는 청취하기 맞는 트위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대신 의자 및 서브우퍼에서 재생되었던 110에서 175Hz의 저음을 미드레인지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음의 재생 위치가 상단으로 이동하게 되고
우는 듯한 저음이 사라지고 깔끔하게 변한다고 설명드렸죠. 의자 밑에 있는 서브우퍼 측 주파수도 많이 변했죠. 순정 상태는 175Hz 이하의 모든 저음을 재생했었습니다. 사실 서브우퍼에 100Hz 이상의 저음을 재생시키면 저음이 지저분해지고 우는 듯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DSP를 통해 110에서 175Hz를 도어 중앙에 있는 미드레인지에서 재생시키도록 한 후에 110Hz 이하의 저음만 재생시킬 수 있도록 변경했죠. 차주분께서는 아주 낮은 저음을 싫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타이트한 저음이 재생될 수 있도록 40Hz에서 체비체브 필터를 사용하여 급격히 끊어주었습니다. DSP로 서브우퍼를 제어하면 저음의 재생 위치뿐만이 아니라 저음의 음색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순정 상태와 전혀 다른 재생 수파를 가지는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개인 조정입니다. 개인 조정이 끝난 후에 RTA 데이터를 보면 처음 입고 상태와 빨간색 기준선에 모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 피크와 딥이 있습니다. 1kHz에서 2kHz도 여전히 낮고 3kHz에서 5kHz는 여전히 높죠. 이것은 순정 오디오의 출력성 때문인데 새로 만든 풀레인지 신호가 플랫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곳에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어서 스피커가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정 오디오의 출력성을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인풋 얼라이먼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풋값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한 후에 DSP 프로세서를 통해 원하는 주파수와 레벨 그리고 모양을 정확히 조정할 수가 있죠. 인풋 얼라이먼트가 완료된 RTA 데이터를 보면 1kHz에서 2kHz와 3kHz에서 5kHz 대역이 많이 평탄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역대와 중역대, 중고역대의 피크가 있습니다. 저역대의 딥은 양쪽 미드레인지의 위상이 맞지 않는 걸로 보이고 중역대의 딥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에 교차되는 지점의 위상이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카오디오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로 청취석을 기준으로 모든 스피커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위상이 맞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인데 청취석을 기준으로 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피커가 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특정 주파수에서 위상이 불일치하여 골과 산이 만나는 음파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 소리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스피커에서는 열심히 재생하는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DSP 프로세서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타임 얼라이먼트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스피커를 거리차만큼 늦게 재생시켜 모든 소리가 동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실거리 타임 값으로 입력된 후 RTA를 보면 저역대의 딥은 너무 커져 오히려 피크로 변했고 중역대는 일부만 개선이 되었으며 중고역대의 피크는 오히려 딥으로 바뀌었습니다. 10Hz 이상의 고음은 오히려 안 좋아졌네요. 실거리 타임 값으로는 이런 피크나 딥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DSP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위상 조정과 타임값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위상과 타임값 조정이 완료된 RTA 데이터를 보면 저역대 딥이 플랫하게 채워졌고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딥과 피크도 플랫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이퀄라이징을 통해 좀 더 다듬어 줍니다. 이퀄라이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하고 파라메트릭 모드를 통해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조정해주면 모든 세팅은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 입고 상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모든 스피커가 소닉 디자인으로 교체된 입고 상태는 순정 상태보다도 심하게 들쭉날쭉했는데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가장 먼저 소리 크기가 커졌습니다. 약 5dB 정도 커졌는데 이 정도면 같은 볼륨에서 청감상 40% 정도 커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입고 상태에서 90Hz 대역이 너무 낮아 힘 있는 저음이 들리지 않았는데 90Hz 근방의 저음이 커지고 저역대 딥이 개선이 돼서 처음 상태와는 전혀 다른 풍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0Hz에서 500Hz 대역이 너무 높아 맹맹한 소리가 들렸는데 주변 대역의 주파수가 충분히 채워져 플랫하게 변했으며 중역대의 깊은 딥과 1kHz에서 2kHz의 너무 낮은 딥들이 충분히 채워져 보컬 소리가 선명해지고 현실감 있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소리에 힘도 생기고요. 2kHz에서 5kHz가 너무 커서 딱딱하고 소리가 거칠었지만 다른 대역이 충분히 채워져 플랫하게 만들어서 차분해졌으며 10kHz 이상의 고음도 충분히 채워져 해상력이 높아지고 섬세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입고 상태에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음상이 없었고 센터 위주의 소리가 들렸다면 차주분이 원하는 위치에 음상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죠. 참고로 와이드렌지 트위터를 설치하게 되면 센터 스피커를 장착해서는 안됩니다.
재생 대역이 겹치기 때문에 위상이 틀어져 소리가 더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도 센터 스피커는 작동하지 않게 했습니다. DSP 프로세서를 장착하게 되면 음상의 위치를 상하, 좌우 어느 곳이든 이동시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음상이 만들어지면 스피커는 보이지 않고 보컬과 악기만 보이게 되죠. 마지막은 청감 튜닝입니다. 보통 플랫한 소리로 세팅을 하게 되면 대략 70% 정도는 청감 튜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하지만 나머지 30% 차주분들은 플랫한 상태에서 3dB 이내로 색을 입혀주는 청감 튜닝이 필요합니다. 이 차주분도 꽤 많은 청감 튜닝을 해드렸는데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청감 튜닝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차주분도 오랫동안 카우디 튜닝을 하셨고 이번 작업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만들어드린 소리가 만족하셨는지 궁금하네요. DSP 프로세서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소리가 어떤 건지 파악하면 감동적인 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BMW X5 뱅앤올ufsen 차량의 잘못된 스피커 튜닝을 DSP 프로세서를 통해 어떻게 개선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죠. 다음에 다른 차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Someday I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